프로야구 기아의 간판 타자 김도영이 드디어 돌아올 채비를 합니다. 기아 구단은 오늘 김도영의 재검진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러닝 훈련을 포함한 모든 기술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 시즌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체크스윙 판정과 관련해 KBO가 다음 달 19일부터 체크스윙의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O는 실행위에서 각 구장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전 구장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정상빈이 미네소타에서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160만 달러, 우리 돈 약 22억 원의 이적료에 성과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정상빈을 영입했다며 계약 기간은 2025 시즌 말까지고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제주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티아고를 영입했습니다. 티아고는 2010년대 중후반 K리그에서 뛰었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5년 포항에 이어 2016년엔 김학범 현 제주 감독이 이끌던 성남에서 활약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터뜨린 브렌트퍼드의 공격수 브라이언 음베모를 영입했습니다. 맨유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카메룬 대표팀 출신의 음베모와 2030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기자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은퇴하신 줄 알았어요. 어저께 온 줄 알았는데. 네, 은퇴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귀농이라도 하셨나. 예. 그리고 정지욱 기자는 오늘 옷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출장 네, 다녀오셨다면서요. 라스베가스 갔다 왔는데 네. 근데 이게 한국 오니까 느낀 게 라스베가스보다 한국이 더 더운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야, 진짜 덥긴 덥습니다. 야채 상징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예.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조현일 위원도 여름인데 휴가 계획 안 세우셨어요? 저는 7월 말부터가 사실상의 비시즌이라 네. 8월에 PL 개막하면 네, 저희 아들과 함께 또 PL을 보러 갈 계획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네. 이야, 좋은 아빠네요. 이제 축구에도 좀 관심을 가지려고요. 네. 네. 예전 뭐 베르캄프, 뭐 마라도나 시절 지나서 베르캄프. 네. 열심히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박재민 씨가 업무 겸 휴가 겸 이번 주까지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농구계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여서 별다른 소식이 없겠거니 했는데 농구 평가전 4경기가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평가전 4경기를 모두 이겼죠. 네. 그래서 특히 또 경기력도 팬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즐거운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농구가 모처럼 붐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차도 많이 났고요. 경기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손대범 기자가 이 경기들 해설하시잖아요. 네, 저도 모처럼 만에 좀 선물 받은 기분. 일을 하고 있는데 선물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만큼 우리 대표팀이 4경기 모두 다 깔끔하게 승리를 잘 거뒀고 또 관중들이 일단 꽉 찼습니다. 4경기 중에 3경기가 매진됐는데 어찌나 좀 열기가 대단하든지 그 캐스터 목소리를 좀 볼륨 올렸는데도 옆자리에서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더 축제 같은 느낌 속에 중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카타르의 대결 각 나라당 2경기씩 펼쳐졌는데 이제 한일전은 일본이 사실상 2군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카타르의 전력은 어땠나요? 카타르도 뭐 완벽한 전력은 아니었고요. 네. 특히 그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입국한 지가 하루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치른 경기여서 좀 선수들 피로 여파도 있었고 그리고 귀하 선수도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귀화 선수인 브랜든 구딘 이 선수가 NBA하고 G리그에서 꽤 농구를 잘 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합류하면서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카타르가 아시안컵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전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완전체가 아니었다라고 할지언정 점수 차가 꽤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1차전은 91대 77, 14점 차였고 2차전은 한국이 일본을 84대 69로 꺾었습니다. 15점 차. 그리고 카타르와의 1차전은 90대 71, 19점 차였고요.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평가전 마지막 경기는 95대 78, 17점 차였습니다. 이 4경기 평균 득실점 차이가 플러스 15점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4경기 전부 다 두 자리 득점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상대 전력의 대소를 떠나서 그래도 확실하게 상대를 꺾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4번의 평가전은요. 이현중, 여준석 이 두 콤비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표팀이 그동안 이제 부족했던 게 1대1 옵션으로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현중과 여준석 선수가 뭐 득점뿐만 아니라 뭐 수비, 리바운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부분까지도 정말 제 몫을 다 해줬거든요. 뭐 특히나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평균 20점 이상을 해줬고요. 또 여준석 선수도 뭐 1번과 2차전부터는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또 어시스트까지 가담해주면서 좀 팀을 잘 이끌어줬고요. 특히나 또 카타르와의 4차전에서는 4쿼터에만 여준석 선수가 13점을 넣었는데 그중에 엘리웁 덩크까지 포함하면서 아주 두고두고 재생해도 지겹지 않을 그런 명장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이현중 선수 뭔가 투지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확할지 모르겠는데 전투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생존 싸움을 해온 그 흔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서 느낀 건 역시 농구는 미국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수들은 보호 장치가 많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준석 선수도 그렇고 이현중 선수도 그렇고 보호 장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다 몸에 배어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선수는 공격을 많이 하면 수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현중 선수는 리바운드하고 수비를 다 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꽤 많이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선수의 근성 있는 플레이가 대표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들이 뭐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말 다 열심히 뛰었어요. 맞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또 워낙 경기 내적으로 또 벤치로 갔을 때도 선수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대표팀에서 선후배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보다는 농구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현중 선수는 김종규나 또 이승현 선수 같은 베테랑들도 깨웠고 또 비슷한 나이 또래인 이정현 선수나 또 양준석, 유기상, 문정현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표팀이야말로 세대 교체가 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대 교체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었지만 이제 세대 교체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 특히 김종규 선수는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 한 20분 이상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네. 투입이 됐단 말이죠. 돼서도 수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고 또 리바운드라든지 중거리 슛도 그렇고 덩크슛도 하나 터뜨렸습니다. 그만큼 좀 팀 사기를 끌어올려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후배들이 좀 자연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규와 이승현 선수가 없었다면은 이번 대표팀이 그렇게 분위기 좋게 순항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다들 선수들 애썼지만 혹시 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있으면 한 선수만 꼽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정현 선수도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해외파 선수들에게 살짝 또 밀리기도 할 수 있고 또 위축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욕심을 내면서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는데 워낙 눈치가 또 빠른 선수기도 하고 또 센스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정현 선수가 그렇게 다른 선수들이 빛나는 와중에서도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메이킹을 등한시하거나 수비를 대충 하지도 않고 저는 이정현 선수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 MVP였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4연전을 계기로 남자 농구 대표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현중 선수, 여준석 선수 두 선수에 대한 아무래도 농구가 선수 개인의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네. 그동안 우리나라 농구에는 그런 선수가 사실 없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현중, 여준석으로 인해 그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갈증이 좀 풀렸고 그게
실제로 굿즈 판매도 꽤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준석 선수 그 체육관 1층에 그 공간에 그 대표팀 굿즈를 팔았는데 네. 줄을 거의 1시간 서서 기다려야지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줄을 1시간 서야지 굿즈 판매하는데 출입이 됩니다. 입장이 되는군요. 입장이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마킹하려면 또 30분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게 거의 마킹이 이현중 여준석 선수에게 집중돼 있었다고 이야, 하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다가오는 아시아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현중 여준석 선수도 뛰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4번의 평가전 바로 다음 날 이제 회의를 통해서 12명을 뽑았는데요. 이현중과 여준석이 포함된 12명의 대표팀 선수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희원 선수, 이원석 선수, 그리고 부상을 당했던 안영준 선수 이 3명이 빠지게 됐고요. 나머지 12명은 그대로 이제 아시아 재패를 향해서 또 나머지 시간들을 좀 갈고 닦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 교체 중인 젊어진 한국 농구의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그동안 오랜 시간 대표팀을 구성했던 선수들을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젊은 선수들, 특히 20대 위주의 선수들로 세대 교체했고요. 센터 포지션은 김종규 선수, 하윤기, 그리고 포워드는 여준석, 그리고 이승엽, 문정현, 이우석 선수고요. 가드는 정성우, 이정현, 유기상, 양준석, 그리고 박지훈, 또 이현중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시아컵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평가전을 치렀던 카타르 다시 만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피바 랭킹 53위입니다. 그래서 A조에 세계 수준인 호주, 그리고 우리가 평가에서 만났던 카타르, 그리고 레바논과 연이어 대결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7월 31일에서 8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사우디로 출발합니다. 네. 이거 면면을 보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 남자 농구가 국제 대회에서 길을 펴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최종 순위가 7위였고 2022년 피바 아시아컵도 6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드시 좀 원래 있었던 자리 최소 4강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좀 상대 팀들 만만치가 않고 지금 현재 동아시아권에서는 기아 선수 없이 나서는 나라가 우리랑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약간 꼭 갖춰야 될 필수품 같이 돼버린 기아 선수인데 이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끝까지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자 농구 대표팀은 아시아컵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4위로 네. 사실 우려가 많았는데 그래도 4위로 이 대회를 마쳤다는 것 자체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6위까지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권이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월드컵 최종 예선 티켓은 4위에 들면서 따냈습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이 최종 예선까지는 또 약점을 보완할 시간이 별로 또 없습니다. 8개월밖에 없고 또 이 약점들을 잘 채워야 9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그래도 박지수 선수가 건재했고 또 박지현 선수도 확실히 소위 그 외국물을 먹은 듯한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나왔고 최희샘 선수도 또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었는데 이 강희지 선수의 부상이 아쉽긴 하지만 또 잘 준비해서 월드컵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3, 4위전을 치렀는데 이제 물론 2경기 다 내줬습니다만 네. 중국이 일본한테 졌네요. 네, 4강전에서 이제 중국이 일본에게 90대 81로 패했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대회가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내릴 정도로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리빌딩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06년생 가드인 다나카 코코로 네. 자, 이름 참 귀여운 선수인데 정말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중국을 갖고 놀았습니다. 네. 뭐 최단신 선수가 27득점을 기록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m 20이 넘는 장쯔이 선수로 좀 대표되는 장신팀이었는데 이 단신 가드가 중국의 골밑도 휘젓고 또 외곽도 터뜨리면서 일본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뭐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충분히 좀 박수 받을 만한 여정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장쯔이랑 또 그 한슈. 예, 네. 두 선수 보면서 저 트윈타워를 어떻게 이기지 싶었는데 일본은 어떻게 중국을 잡아낸 건가요? 그 밑에서 신장은 작지만 그래도 센터 포워드 작은 선수들이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 엄청나게 막아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이 다나카 선수가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그 장신들을 밀어낸 포워드진의 그런 몸싸움이
약간 이 팀의 약간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박지현 선수가 FIBA 아시아컵 베스트 5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빼먹었는데 네. 네, 그 정도로 또 박지현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고 농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거침없이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 선두 하나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10연승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기는 문동주 대 잭로그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됐고요. 명품 투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한화가 2회 초 선취점을 득점하면서 8회 초 현재 한화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점수는 1대 0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위와 4위 간의 맞대결 LG와 기아의 경기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송승기 선발 그리고 내일 선발의 경기인데요. 자, 점수는 오히려 LG 쪽에서 나왔습니다. 선취점이 1점이 LG 쪽에서 4회 초에 나왔고요. 그리고 6회 초 석점 추가 득점하면서 8회 말 현재 4대 1로 LG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 6위 두 팀의 대결도 열리고 있습니다. SSG 대 삼성의 경기인데요. 삼성의 홈구장인 라이언스 파크에서 열리기 때문에 삼성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6회 말 현재 점수는 4대 4로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두 팀을 반경기 차로 쫓고 있는 8위 NC는 공동 6위 팀의 반경기 차로 쫓기고 있는 KT를 만났습니다. KT의 오늘 방망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9회 초 경기가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7대 0으로 KT가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대 키움의 경기입니다. 고척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점수는 3대 3, 6회 말 현재 동점인 상황입니다. 네, 다시 농구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주간 농구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지욱 기자의 서머리그 취재 후기를 들어본 시간인데요. 쿠퍼 플래그 실제로 보셨나요? 네, 경기도 봤고 네. 바로 앞에 가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오.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왜 주목받는지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거였고 다만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네. 굉장히 높지만 어디까지나 이 선수의 나이가 이제 18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할 때 손대범 기자가 특별한 특출난 것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평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래도 약간 거품이 많이 껴있긴 하다. 근데 다만 그래요? 다만 이 선수가 18살이라는 거는 있지. 18살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 경험치를 계속 먹어 나갈 때 나중에 한 22살, 23살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지는 궁금해집니다. 아직 그 재능이 꼽힐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쿠퍼 플래그 이외에 또 어떤 선수들의 경기 취재하셨어요? 사실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현장에서 양동근 감독을 만나는데 네. 양동근 감독이 저보고 그냥 호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자리 깔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경기장에 계속 있으니까. 네. 뭐 쿠퍼 플래그의 경기도 봤고 딜런 하퍼도 봤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한산 선수의 경기도 봤는데 사실 제가 경기장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게 양한산 선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포틀랜드 경기가 이상하게 저녁에 배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선수 경기까지 보려면 어쨌든 6시 반, 7시 반까지 기다려서 봐야 됐기 때문에 네.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양한산 선수하고 저는 사실 카와무라 유키 선수가 엄청나게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사실 카와무라 선수에게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박하거든요. 뭐 이정현만큼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1년 동안 미국에서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이 뭘 잘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네. 카와무라 선수가 뛰는 걸 보고 다 그런 말을 했어요. 투웨이는 무조건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바로 투웨이 계약이 있었죠. 네. 자, 이 서머리그 사실 우리나라의 이현중 선수가 이제 이 서머리그를 포기하고 네. 대표팀 경기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선수는 없었지만 심판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인태 심판이 서머리그에서 심판을 받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도
NBA에서 활약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지금 NBA 정식 심판으로 이제 네. 3년차 시즌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에 서머리그도 들어가지 않는 건데 본인이 이제 자청해서 서머리그 뛰고 싶다. 그래서 이제 NBA 쪽에서 허락을 받아서 원래 2경기를 배정받았었는데 첫 번째 경기를 하다가 다쳤어요. 예, 그래갖고 나머지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일단 다행히 뭐 다친 게 크지 않아서 잘 회복해서 이제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네. 아까 뭐 양동근 감독도 만났다고 하셨지만 KBL 구단 관계자들 서머리그 많이 갔죠? 10개 구단 다 갔습니다. 오. 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구단들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NBA도 역시 서머리그를 마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와무라 유키가 투웨이 계약을 마쳤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예상대로 네. 몇몇 이제 해외에 있는 외신들은 몇몇 기자들은 잘하면 NBA 계약도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투웨이 계약을 따냈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본 카와무라 유키 좀 어땠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이정현 선수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비교가 될 수가 없다. 네, 경쟁해온 무대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키가 작다고들 하던데 예전에는 그 신체 사이즈 173밖에 안 돼요 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도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몸싸움을 다 이겨냅니다. 수비도 다 받아내고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큰 무대에서 놀아야 그만큼 이 선수의 기량도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카와무라 유키 아까 말씀하신 투웨이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투웨이 계약은 그 NBA 그리고 G리그를 둘 다 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NBA 그리고 또 하부리그 G리그가 있죠. NBA와 G리그를 오가면서 뛸 수가 있고 최대 45일 동안 NBA 로스터에 등록은 될 수 있지만 이제 플레이오프는 뛸 수 없고요. 이 카와무라 유키를 마음에 들었던 시카고 불스의 뭐 과감한 결단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시카고가 좀 연건들이 커가기에는 그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구단 수뇌부가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면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카와무라 유키가 멤피스에서 웨이브 되자마자 또 시카고가 투웨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정직 기자 이야기대로 얼마나 경쟁력이 뛰어난지를 또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주목을 모았던 서머리그 혹시 그 딜런 하퍼나 양한세 선수의 경기는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쿠퍼 플래그보다 더 눈에 띄었던 거는 딜런 하퍼였어요. 그래요? 네, 딜런 하퍼는 보면서 이 선수는 1옵션 할 수 있겠다. 쿠퍼 플래그는 1옵션까지는 안 되겠는데 근데 딜런 하퍼 선수는 몸이 안 좋아서 그 출전 시간 제약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는데 임팩트도 꽤 있었고 약간 본인의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왔고 쿠퍼 플래그는 경기하면서 약간 본인도 이런 역할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헤매는 모습이 있었는데 딜런 하퍼 선수는 그런 거 없이 너무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고 그보다 더 여유 있었던 건 양한센. KBL 관계자들조차도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냐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중국의 요키치가 맞다. 평가대로 정말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원래 16순위로 포틀랜드가 뽑았는데 네. 그 전에 그 브루클린이 엄청 눈독을 들이고 맞아요. 있었더라고요. 브루클린이 22순위 지명권인가 들고 있었는데 포틀랜드가 16순위를 안 뽑았으면 브루클린 갔을 거예요. 가져갔어요. 맞아요. 네, 브루클린 구단주가 또 중국과 인연이 있기도 하지만 애초에 1라운드 뽑힌 게 엄청나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이변은 아니었다. 네, 근데 막상 플레이를 보니까 진짜 중국판 요키치인데 수긍이 가는. 네, 백도어 하는 거 다 봐주고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선수 피바 아시아컵에 출전하려고 왔다 그러던데 중국과 만나면 좀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맞아요. 벌써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계약 소식들이 눈길을 네. 보았나요? 뭐 NBA의 중심지를 할 수 있죠. LA에서 이제 두 번의 큰 계약이 발생했는데 LA 클리퍼스가 이제 크리스 폴을 영입했습니다. 크리스 폴은 뭐 아시다시피 LA 클리퍼스에서 10년 전에 2010년대 뭐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던 스타인데 이제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클리퍼스와 1년 36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브래들리 빌도 얼마 전에 영입했던 클리퍼스인데
이 브래들리 빌과 크리스 폴 그리고 제임스 하든 뭐 다음 시즌에 상당히 좀 베테랑 트리오들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의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의 레이커스요? 네, 수비의 이제 귀재라 불렸던 네. 수비상을 받았던 이제 마커스 스마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한때 보스턴의 심장이라 불렸던 선수인데 루카 돈치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레이커스와 또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야, 그 클리퍼스 이제 면면이 굉장히 화려해졌는데 한 내년 시즌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한 어느 정도까지의 전력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선수 몇몇만 놓고 보면 엄청나죠. 네. 다만 전성기가 꺾인 선수가 많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임스 하든의 백업이 크리스 폴이다. 그리고 브래들리 빌의 백업이 뭐 크리스턴, 보그단 보거던을 비치고 카와이 레너드와 존 콜린스가 이비차 주바치와 함께 뛴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근데 부상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리고 제임스 하든과 크리스 폴이 휴스턴 때 막판에 사이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뭐 그런 라커룸 이슈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클리퍼스는 나이와 부상, 특히 카와이 레너드 이 선수의 건강이 제일 큰 이슈죠. 알겠습니다. 뭐 약간 그 대여급 혹은 뭐 준척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심을 모았던 선수들의 거치는 거의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남은 FA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관심 받는 선수가 이제 알 호포드였는데 골든스테이트 뭐 간다 만다 이게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골든스테이트도 정리해야 될 계약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벤 시몬스 선수가 이제 FA로 풀려 있는데 뭐 뉴욕, 보스턴, 세크라멘토, 피닉스 여러 팀들이 관심을 일단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팀으로 갈지 향방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러셀 웨스브룩도 남아 있죠. 아직까지 그래도 주목받을 만한 선수들이 좀 남아 있는 네, 한 상태인데요. 4-5명 남아 있는데 그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 말고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네, 쿠민가나 조시기리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의 남아 있는 그 행선지가 제일 또 궁금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